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28일 밤 10시 30분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9일 만에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2시간 51분 동안 이어졌다고 합니다. 역대 만남 중에서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만찬 회동이 끝난 이후에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종로구 통이동 대통령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이야기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자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집무실 이전 예산에 대한 예비비 문제를 국무회의에 올리는 수준까지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장제원 비서실장은 그런 절차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따른 판단은 오롯이 차기 정부가 판단할 문제고 지금 정부는 정확하게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제가 느끼기엔 실무적으로 이런 것들 시기라든지 이전 내용에 대해 서로 공유해서 대통령이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안 되었다.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자고 서로 말씀을 나누었다. 추가적으로는 실무적인 현안 논의에 대해서는 이철희 정무수석과 제가 실무적인 라인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집무실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금 안보 위기 상황에서 국방부 합참이 연쇄적으로 이사를 가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확하게 행사하겠다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고 관련 예산 집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 하여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하는 날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그렇다고 용산에 이전도 안 되니까 통이동 인수위 사무실을 그냥 쓰겠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치 상황인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했으니까 여기 이제 숨통이 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400 얼마 되는 400억 원대의 이 예산이 이사가는 내용이냐, 그러니까 국방부로 청와대가 옮기고 국방부는 합참으로 옮기는 이 이사 비용만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 이사 비용만 주겠다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이 집무실이 옮기는 이사를 자신의 임기 중에 해도 좋다는 것인지 이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확보해 주겠다. 그러나 예산 집행은 내가 물러난 다음에 하라. 이렇게 되면은 5월 10일까지는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에 마련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통이동에서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데 요 선후 관계는 지금 설명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이전 문제는 다음 정부의
판단이다. 뭐 그건 틀림없는 거죠. 다음 정부가 용산 이전으로 결정을 내리면은 뭐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퇴임한 뒤니까 그게 왈가왈부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임기 중에 이 국군 지휘부의 연쇄 이동, 거기에 따른 안보 공백을 걱정을 했으니까 요 이동을 하도록 하느냐, 그럼 돈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예산을 자기가 살펴서 협조하겠다고 하니까 예산 마련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자신 임기 중에 써도 좋은지, 그리하여 이동이 될 것인지, 이동이 되면은 5월 10일까지 끝나는지, 아니면은 대통령 집무실만 들어가도록 임시방편으로 마련하는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또 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만은 점점 이제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제 5월 10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10일까지 뭐 한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북한이 ICBM을 쏴가지고 지금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이럴 때 과연 국방부 합참이 이렇게 부산하게 이사를 가느냐 마느냐, 이거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되지 않았다니까, 글쎄요,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해서 자기 책임하에 깔끔하게 해결하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 비서실장은 오늘 만찬 회동에서 이 장 비서실장 배석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의례적인 축하가 아니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정당 간 경쟁은 할 수 있어도 대통령 간의 성공 기원은 인지상정이다 라고 말했답니다. 윤 당선인은 감사하다. 국정은 축적의 산물이다. 잘된 정책은 개성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해 나가겠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회동 분위기는 옆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그야말로 흉금 없이 과거의 인연 등을 주제로 두 분께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다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과거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의견의 차이 같은 것은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많이 도와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저의 경험을 많이 활용해 달라 돕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참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2019년에 여름에 임명장을, 검찰총장 임명장을 준 이후에 두 사람이 흉급을 털어놓고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회의석상에서 만난 적은 있었지만은, 그런데 오늘 보니까 문 대통령은 먼저 나와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곧 윤 당선인이 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먼저 기다리고 있던 문 대통령을 보자 아이고라며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문 대통령은 잘 오셨습니다 라고 말했고, 윤 당선인은 그동안 잘 계셨죠? 라고 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만찬장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녹지원 한복판의 소나무를 가리키며 문 대통령은 여기가 우리 최고의 정원이라고 당선인이 말하셨던 바로 그곳이다면서 상춘제로 이동을 했네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심어진 나무를 가리키며 저기 매화꽃이 폈습니다 라고 말하고, 윤 당선인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상춘제 현판을 가리키며 항상 봄과 같이 아마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자, 윤 당선인은 아유 정말이라고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리고
윤당순인이 상춘제 왼편의 산수유 나무를 가리키며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산수유예요 라고 설명을 해 줬답니다. 문 대통령은 상춘제 건물을 말하면서 청와대에 이런 전통 한옥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좋은 마당도 어우러져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당선인은 예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근사한 청와대가 있는데 왜 굳이 용산으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이곳에 한번 들어오면은 다시는 나갈 수도 없다 라면서 그 순간 또 반드시 용산으로 가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뭐 어쨌든 그런 거와 또 다른 차원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라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 단계에서 제일 마지막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장 오래된 영국에서는 1215년 민주주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마그나 카르타, 즉 대장전이라고 그러죠. 그 대장전 문서가 존 왕과 귀족들 사이에 맺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민주적 제도인 국회라든지 사람을 잡아넣는 데 따른 사법 절차 이런 것을 발전시켜 나가다가 정권 교체를 선거를 통해서 하자. 이제 사람 죽이고 쿠데타 전쟁하지 말자라고 합의하게 되는 것은 1688년, 약 470년이 지난 뒤입니다. 그게 1688년 세계에서 정권 교체를 민주적으로 하기로 합의한 가장 먼저 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냐? 우리나라는 막 제도적으로 굳어진 것은 1987년 6.29 선언에 따른 직선제 개헌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벌써 여야 정권 교체가 몇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번에도 5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더구나 투표 그날 깔끔하게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패배를 승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이 정도 수준에 왔다.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미국 한번 보십시오. 2020년 11월에 바이든이 큰 차이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졌다고 거짓말하면서 막 선동하고, 그리하여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는 트럼프는 참석하지도 않고 먼저 나가버리고 또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이 만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 못한 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런 만남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 한국 민주주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9일 당선된 윤석열 후보의 승리이기도 하고 모든 국민의 승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승복한 이재명 후보의 승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거 관리를 결국 최종적으로 책임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승리라는 것을 오늘 두 분의 만남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